올해 은행권은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연말 5대 시중은행장들은 실적뿐 아니라 특히 내부 통제 이슈가 연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물밑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당초 관례대로라면 무난하게 1년 더 은행을 이끌 텐데 올해는 좀 다른 분위기라고 하네요. 금융부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예년보다 은행장 인사 준비가 좀 빨라졌죠? 네, 신한금융과 농협금융은 추석 연휴 전부터 이사회 내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은행장 등 자회사 CEO 선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KB와 하나, 우리금융도 곧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 임기 만료 한 2달 전 정도의 일이 이제 선임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네, 당국이 면밀한 검증을 이유로 적어도 3개월 전에 승계 절차에 나서도록 지침을 내려서 좀 더 일찍 착수한 건데요. 앞으로 임추인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차기 행장 후보군을 선정하고 현재 은행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차기 행장에 대한 윤곽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은행장 임기는 기본 2년에 1년 정도 더 맡기는 게 관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엔 예측이 좀 잘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5대 은행장 가운데 이미 1년을 더 맡은 이재근 국민은행장을 제외하곤 모두 연말에 2년 임기가 끝납니다. 자연스레 1년 연임 예상에 힘이 실릴만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표정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표정이 엇갈린다. 그만큼 은행들 요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건데 우선 우리은행은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100억대 횡령 사고에 이어서 전임 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에 이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경영진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우리금융 이사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금융 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금융 이사회, 주총 이런 데서 판단할 사안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겸허히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임종용 회장에게까지 화살이 향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금융당국 보고지연 의혹에 대해선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퇴 책임에 대한 거취를 직접 물었는데 조 은행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퇴 책임지고 임기 전에 그만두신다는 얘기 있던데 사실이세요? 지금 보면은 여러모로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경영 승계 준비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금융 이사회도 이달 안에 CEO 승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다른 금융사에 비해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 이슈가 이어질 것이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행장을 비롯해 계열사 7곳의 임기가 연말 끝나는데 조직 쇄신 차원에서 변화폭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이런 상황 우리은행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일단 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잇따른 배임과 횡령 같은 금융사고로 연임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호실적에도 내부 통제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분들께서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안전 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한 경우에는 이를 스스럼 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셔야 하며 조직 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농협은행에선 100억대 횡령 사고가 드러나면서 이 은행장이 강조해온 청렴 농협은 무색하게 됐습니다. 올해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중대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이에 따른 계열 대표이사 연임 제안을 천명했는데요. 농협은행장에 대한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농협금융지주 이사회에 행사하지만 임추위에 속한 비상임 이사를 통해 중앙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석영 농협은행장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 차례 연임한 국민은행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재근 은행장은 한 차례 연임에 이미 3년의 임기를 채웠는데요. 임기 기간 꾸준히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홍콩 ELS 최대 판매 은행으로 당국의 제재를 앞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자율배상 등으로 이슈가 한풀 꺾였고요. 이 은행장이 처음 판매를 주도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 소재에선 다소 비껴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양종희 금융회장 취임 후에도 재신임을 받을 만큼 앞선 허인 은행장처럼 4년까지 이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한은행장도 연임에 긍정적인 기류가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관례대로 무난히 연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진옥동 금융회장은 최근 내부 통제에 대한 의식이 그룹 내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책무 구조도 선제 도입 추진 등 내부 통제 안정 속에 성장의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갑작스레 은행장 자리를 맡았지만 상반기에 리딩뱅크에 오르는 실적 성과를 냈습니다. 또 과거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이 은행장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할 정도로 진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하나은행에서도 큰 사고 소식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사고 이슈에서 벗어나 조용히 내실을 다진 모습인데요. 이에 이승열 하나은행장 역시 임기 첫 해인 지난해 리딩뱅크 자리를 사수한 실적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수라면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하명주 하나금융회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14곳의 계열사 중 12곳의 CEO 임기가 연말 끝나는데요. 함 회장의 거취에 따라 성과와는 별개로 인사 변화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